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끄트머리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8차까지만 헌재가 변론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쵸? 8차까지였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목요일 날 헌재 이제 사실상 변론이 끝이 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이제 변론까지 듣고 난다면은 거의 한 원래 요번 주 정도 즈음에 사실상 이제 절차가 다 정리가 되고 그때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다가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2주 정도 있다가 선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2월 말 그리고 또 3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정말 이제 그 소름 끼치는 얘긴데 그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게 인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기 대선이 4월 말 5월 초에 있게 되는 겁니다. 4월 말 5월 초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지금까지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법 위반이 그때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법치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얘기도 말짱도록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헌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뻔뻔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8차로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강조를 했더니만 9차, 10차 뭐 두 번 정도 일주일이죠. 그렇죠? 그 정도 지금 연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0차 같은 경우는 이게 하필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겹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나갈 수가 없다. 당연히 나갈 수가 없죠. 사람이 막 하나가 막 두 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만 날짜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바꿨습니다. 아침에서 오후로.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가 이 모든 절차에서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뭐 수많은 지금 이제 뭐 위법 행위가 됐거나 절차적인 게 무시가 됐다라고 하는 지적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8명이 있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영신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분의 뭐 성격이 어떻고 과거에 뭐 뭘 했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좀 비극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헌재가 뭐 사람 개인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지 예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공평무사하게 어떤 케이스가 됐든지 간에 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야 되는 게 헌재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성향이 어떻고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바탕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거를 가지고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 이미 이거 자체가 비극인 겁니다. 정현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래서 뭐 영웅같이 이렇게 뭐 여겨졌었죠. 그럴 수 있는 게 홍장원이 됐거나 곽종건이 됐거나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송곳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소비가 됐던 얘기와는 상당 부분 다른 얘기를 직접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헌법 재판관이 끌어내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봐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뭐 다 신이 아니고서야 뭐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또 헌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오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과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할 게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죠. 우리는 개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헌재를 비판해 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편 안 들어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포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포장지를 원래 벗겨줘야 되는 게 헌재와 사법부의 역할인 것인데 오히려 헌재랑 사법부가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포장지를 뒤집어 씌워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식 재판관이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냐 8차 때 이제 8차 변론기 13일이었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 단장이 이제 그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거는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회에 이제 그 군인을 갖다가 보냈다라는 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 헌재에 나와서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뭐 묵비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인원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조성현 이제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해 가지고 정현식 재판관이 어떤 식의 답변을 끌어냈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 이게 뭐겠습니까?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지시를 받은 장본인이 조성현 지금 사령관이잖아요. 경비단장 아니겠습니까? 그 조성현 지금 경비단장한테 너가 이진우로부터 그런 식의 명령을 받았어라고 이제 물어보고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말이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성현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맞다라고 하는 답을 이제 끌어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국회에 이제 그 진입을 해라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사실상 이제 그 계엄의 불법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조성현이가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게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계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때 이제 그 변호인들이 이 조성현에 대해 가지고 당신 말이 지금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했던 얘기는 지금 앞뒤가 다르지 않냐? 왜 검찰에서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냐?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장면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죠.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근데 증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법한 것 같았다. 근데 소추인 측 질문에 윤덕교 소령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술 내용이랑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경내에 투입한 부대입니다. 아니 지시를 안 했다면요. 윤덕교 소령한테 윤덕교 국회 안에 소령은 자 윤덕교 소령한테 내린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 하나만.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현식 재판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 가지고 제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라. 뭐 지금 뭐 검찰 조사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을 막 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하는 것인데 제지할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뭐 제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정현식 재판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우리 편을 무조건 들어달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달라.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바는 뭐겠어요? 간단한 것이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게 잘못한 것인지 헌재가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달라.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대로 헌재가 편향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쪽 편을 우리 쪽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쪽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말고 공정하게 해달라. 이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현식 재판관이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양쪽 모두에게 질문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현식 재판관 본인 스스로도 보수 쪽에서 막 영웅같이 이렇게 추대가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그렇게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수 쪽에서 그렇게 추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개딸 둘러붙으는 얼마나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겠고 얼마나 많이 그거를 갖다 스트레스를 받겠냐고요. 다른 거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로 문영배도 그렇고 모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이진숙 때 그랬던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이념에 빠져가지고 4대4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과 사실관계에 입각해가지고 공정한 결과를 내려달라 이거를 꼭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